이 지지자들 보면 제정신 진짜 아닌 것 같아. 자,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그 박진의 발표가 있고 나서 이제 대통령실이 쉴드를 치는데 나온 자가 누구냐면은 누군지 알죠? 김태효. 그럼 뭐라 그랬냐면 국제법적으로 1965년의 합의를 한국이 어겼다는 결론이다. 와, 이거 보고 정말 벅치더라고요. 이게 한일 합의잖아요. 한일이 국교 정상화한다고 하면서 이제 박정희가 일본과 맺은 조약이랄까 합의인데 그때 한국이 합의를 어겼대요. 이걸 발표한 김태효는 어떤 놈인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냥 일본 사람이에요. 2012년 6월 달에 이명박 정부에서 당시 지소미아 한일정보보호협정 밀시 처리한 놈. 천안함 사건 무마해달라고 돈 봉투를 북한에 제안하고 정상회담을 제안한 놈. 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건에 개입한 놈. 과거에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다는 논문을 쓴 놈. 이놈이 지금 한 말이에요. 1965년에 합의를 한국이 어겼다는 결론. 그러니까 뭐냐면 65년에 합의를 했는데 왜 대법원 판결이 나고 문재인 정부는 그걸 엎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놈은 맞고요. 뭐 이거를 왜 모릅니까 그때? 그러면 일본 놈. 놈, 일본 놈. 아. 사람이 또 얼굴을 보니까 또 선입견을 가지고 봐서 그런가 진짜 일본 놈처럼 생겼습니다. 우선은 65년 한일협정 개인 권리마저 사라지고 아니다라고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개인 권리 그리고 개인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전번 기업은 배상은 당연하다라는 거 우리 또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한일협정으로 국가 간에서 우리가 이제 뭐 청구할 수 없다. 그렇지만 개인 배상은 청구가 가능하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개인 배상 문제예요. 지금 국가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결론이 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고민정 의원도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뭐라고 그랬어? 뭐 이런 말 같지도 않는 질문을 하느냐라는 그런 표정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개인적으로 배상을 청구가 가능하다. 청구해라. 그러니까 청구가 하고 배상을 해라라고 결정이 이미 난 부분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 더 뒤엎은 사람이 지금 윤석열 정권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그 뻔한 사실을 왜 그들은 덮으면서 이렇게 잘난 척을 하는지 일본 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짓을 지금 하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그 민주당 부대변인 이경 김태효의 막말. 일본 놈이 아니면 참네. 준영아 그리고 기졌어. 들어가지 마. 아이씨.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다. 전 정권 탓도 해요. 강제징용은 지난 정권이 방치한 문제다. 와, 정말 대단하다 진짜. 도구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 문제의 원흉이 바로 일본 아니었습니까? 해결을 지지부진하게 안 했던 게 아니라 실제로는 하려고 했던 게 노제팬 운동이었고 지금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국민들까지 지금 그 사람들까지 배반하는 행위인 거죠.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야,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지금 또 무슨 뭐 제3자 변제 방식 뭐 이런 얘기가 하는데 이것도 많은 변호사들이 나와서 얘기하고 저 같은 사람도 저는 이제 그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불가능하구나. 제3자라는 거 우리나라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에서 이것을 배상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마디로 민법상 제3자 채무 인수 자체가 그러니까 당사자 우리 피해를 보신 분들이 야 내가 채권자인데 이거를 내가 제3자한테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3자는 행정안전부 상하 재단인 거고, 그러니까 지금 채무자는 빚을 갚아야 하는 전번 기업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피해자 할머니들, 피해자분들께서 강제징용 당한 피해자분들께서 이거 나 원치 않는다. 그럼 국가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절대 아닙니다. 법적으로 우리나라 법치국가라고 지네들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국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러니까 대단하다는 게 김태효의 말에 보면 일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일본으로선 일본 놈이죠. 받아들이기 힘들다. 일본으로선. 웃기고 있어. 한국의 대법원 판결 때문에 이 문제가 났다. 일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국어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검은 머리 일본인. 말도 안 돼. 아니 세상에 이런 외교가 어디 있습니까? 외교 기본은 뭐냐면 국익이거든요. 국익이. 근데 일본의 국익을 대통령실이 이건 사실 이거 김태효가 하는 말이 아니라 윤석열이 하는 말이거든.
나 세상에 살다 다 이런 미친놈들 다 봐요. 박근혜 때도 이렇게는 안 했어요. 본인들이 곤란하니까 대부분 강제 동원, 강제징용 판결 미뤄달라고까지는 했지만 그렇죠. 어우 씨. 아니 저 사람은 일본 놈인 거고 일본인들, 일본 이제 국민들 친구들이라든지 물어보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 정서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본인은 그것이 아니라고 배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저 일본 놈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학교에서 배웠으나 나중에는 그것이 아닌 건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의 탈을 쓴 저 일본 놈 같은 사람은 일본 현재 지도부에서 하는 얘기를 그대로 본인이 앞서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혈압 올르실 거예요. 댓글창으로 난리 났네. 못 보겠다 이거지. 좋아요 누르고 나가시면 됩니다. 참으세요. 나 여러분들의 생명이 단축되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나가셨다가 잠시 뒤에 좀 주제 바뀌면 안정되시면 들어오시던가요. 들어와 주세요. 우리 그 새날 있잖아요. 저기 위에 소주제가 항상 좌측 상단에 있잖아요. 보고 있다가 주제 바뀌었다 하면 들어오셔도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교도통신이 윤석열이 16일에서 17일 일본 간다. 그래서 지금 기시다와 회담을 조율하고 있다 보도를 했거든요. 대통령실은 정해져 있지 않다. 좀 명백하게 대통령실 거짓말이라고 보거든요. 기시다 만나려고 저런다라고 하는 의심을,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미 쉽게 표현해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렇죠. 이미 기시다와 윤석열은 서로 회담하는 것이 결정돼 있는 상태 같고요. 그런데 대통령실은 정해지지 않아. 왜냐하면 즉각 바로 일본을 가게 되면 비난이 더 쏟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 같다는 저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얻어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고 치더라도 우리가 더 이상 뭘 얻어올 수 있습니까? 또 더 걱정이 되는 게 일본에 가서 또 뭔가를 더 퍼주고 올까 봐. 무릎 꿇고 뭔가를 더 해주고 올까 봐. 그게 가장 걱정이 앞으로 됩니다. 첩산 중이에요. 지소미아도 있고, 그 다음에 방사능 오염수 문제도 있고, 사도광산, 군함도 문제도 있고, 첩산 중인데 이제 한번 문 열어놨잖아요. 다 퍼주게 생겼는데, 이건 그래요. 제가 사실은 이번에 윤석열 정권에서 박진희고 김태효고 발표하는 거 자세히 보시면요. 여러분들 방향성 틀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일본한테 요구를 했지만 일본이 안 받아들였다가 아니라 상관없이 우리가 해결하기로 시작된 거고 그렇게 결론이 난 거고 일본은 보고 즐겼던 거고. 근데 마치 일본에 무슨 사과를 요구한다든지 뭐를 요구한 것처럼 보이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현재 나온 수순대로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행동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물부터 마신 게 아니라 이거는 양증물을 마신 꼴입니다. 지금 어떻게 이 국민들의 이런 분노와 배신감과 이런 것을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에서도 자기네끼리 이제 일본에서도 극우 언론에서나 나올 법한 그걸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실 그것도 고위 관계자 입에서 막 나오는데 결국 오늘 이 시점에 일본 정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한계치에 도달했다. 왜 우리나라 지도부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실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까? 일본 정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한계치에 도달했다. 일본 정부 이게 김태효 간 말이야. 김태효 간 말. 김태효 그래요. 보호해주지 말자. 김태효. 아니 이런 얘기를 무슨 얘기합니까? 이게 말이 돼요? 이거는 반박할 거리도 없어요. 일본 정부가 무슨 한계치에 도달해요? 지금 한계치에 도달해서 폭발하기 직전인 건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일본 정부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한계치에 도달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환장하겠다. 그러니까 그것도 일본이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국 입장에서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이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일본인도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함부로 아마 말 못할 겁니다. 기시다 총리에게 정말 요청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 방출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갔을 때 그거 한 컵 주세요. 윤석열에게. 네. 안전하다고. 그러니까요. 네. 직접 증명하도록. 그러면서 얘네들이 꾸준히 하고 있는 말 딱 하나는 국익이에요. 국익만을 생각했다. 일본의 국익이어야죠. 근데 그 국익이 지가 일본 놈이면 뭐냐고 우리가 얻는 국익이 뭐냐고 지가 이게 일본 놈이면 국익이 맞죠. 일본의 국익인 거죠. 사과도 안 해. 앞으로도 사과 안 하게 해. 배상도 니네 한국의 기업이 그 행정안전부 재단에서 행정안전부에서 재산 만들어서 다 줘.
일본 입장에서는 국익이죠. 일본의 입장에서 이거 국익이 맞습니다. 저 너무 아니, 싸우려는 근데 폼 진짜. 같아요. 왜 이렇게 아니 싸우려는 잠깐만 폼을 우리 현피 가졌지? 뜨고 싶지 않아요? 박진이나 윤석열이나 김태호 만나서 멱살 한번 잡아보고 싶지 않아? 저 죄송합니다. 저 미운 소리 한 번만 할게요. 저는 정말 이 소리를 했을 때 혀를 뽑아버리고 싶었어요. 너무 아이고 화나요. 시원하다. 저는 정말 일본 여행도 안 가거든요. 일본 차 절대로 안 타거든요. 근데 일본 여행 진짜 안 갈 정도 이런 사람인데 이 소리 할 때 진짜 미쳤나 이런 생각이 그 들었습니다. 한일 무역 전쟁 이전에 이제 가끔씩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니클로를 가끔씩 갔었어요. 그때는 아, 한일 저안 관계가 가요. 나쁘지 않았을 때잖아요. 음. 그 후에 아직까지 한 번도 안 가고 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어느 뭐 쇼핑몰을 가나 유니클로가 있으면 그냥 지나치고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어요. 못 들어가겠더라고 사람이 영혼을 파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유니클로가 그 당시에 한국을 엄청 조롱을 했었거든요. 그럼요. 거기 그 기업의 경영진들이 가끔씩 그런 게 있잖아요. 유니클로가 한참 장사가 안 되는데 사람이 보일 때 농담처럼 말 한마디 하고 지나갔어요. 유니클로에 매국노들이 딱 이렇게. 아니 근데 세상에 이게 좀 너무하잖아.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분노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국민들마저도 다 분노를 해요. 예. 그런데 유일하게 미국과 일본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칭찬을 하고 있어요. 바이든, 한국과 일본 뭐 협력과 파트너십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획기적 새 장을 열었다. 계속 지지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미국한테 쫄쫄쫄 따라다니면 그냥 이용해 먹는 대상이 될 뿐이고 그럼요. 미국과 서로 딜할 수 있는 정도의 나라를 만들어 놨더니 한 방에 털어먹는 윤석열이라고 보시면 되죠. 참 이렇게 쉽게 털어먹을지 몰랐죠. 그러니까 바이든의 이런 반응이 외교의 본질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아무리 친하게 지내더라도 결국은 자국의 이익을 생각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분노하셨어요. 한국과 일본이 친하게 지내는 게 자국의 이익이니까 우리도 그러면은 맞아요. 자국의 이익을 챙겨야죠. 왜 일본의 이익을 챙겨주고 있습니까? 그럴 거면 일본으로 가십시오, 진짜.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자국이 어느 자국이냐. 그 자자가 어디냐. 일본이라 생각하면 이게 계산이 다 맞아요. 지금 우리나라 국가 자체가 굴종적이에요. 국민은 되게 굴욕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에 들어가 있는 일부 사람들과 지금 일본과 미국만 되게 좋은 네. 날이에요, 지금. 아니 말이 얼마나 됩니까? 열받으면 물을 엎질렀어. 네. 승질나 죽겠네 진짜. 전 봤죠. 물을 쳤어요, 그냥. 내가 나 옆에 그러니까. 김태우가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물을 치셨어요. 물을 쳐가지고. 이거 뭐죠? 씨. 손 날로 치는 거 뭐죠? 결국에는 이제 이 측들은 전혀 모를 이야기 하나만 하면 한국이 경제 성장하면서 1990년대, 2000년대 들어서 한국이 선진국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에 물건 팔아먹은 거거든. 그러니까 한국 역사상 일본한테 무역에서 흑자를 거둔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일본이 한국을 1965년에 한일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사실상 산업의 석국으로 만들었던 바로 그 구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의 포위 전략, 중국 포위 전략에 한국이 그냥 이런 방구 반대 없이 그냥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경제는 망가져도 돼. 사실 이런 개념으로 미국이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바이든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 한국의 윤석열이라고 하는 푸들이 귀엽겠어요. 쓰담쓰담 하고 있는 거야. 아이고 우리 성렬이 잘하네. 이런 미친놈들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고 정권입니다. 탄핵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니까요. 한국이 미국한테 뭘 줄 수도 있는 그런 국제적 위치가 됐을 때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이게 지금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반도 자체에서 그러니까 한국을 이용하는 거 맞다. 그런데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게 모든 피해는 중국과 미국이 전쟁을 한다 하더라도 진짜 물리적인 전쟁을 한다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군사를 보내지 않는 거고 지금 현재 그러면 한반도에서 한국 군인이 그 또 한국의 육군들을 중심으로 많은 큰 피해가 있을 텐데 이게 우리가 웬만한 전문가들이 다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대통령이란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인데 이 판은 당연히 읽을 줄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근데 왜 그렇게 본인이 그것도 무릎을 꿇고
기어서 가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어제- 사람이 일본인이라면 이해가 됩니다. 어저께 내가 식당에서 들은 충격적인 이야기. 어떤 아저씨인데요. 뭐라 그랬냐면은 정말 대단한 새끼 나왔네. 아 진짜로. 내가 한 욕이 아니에요. 실제로 민심은 아니 그러니까 우리 뭐 여론조사로 이걸 잘했냐 못했냐고 물으는 건 사실 의미가 없죠. 정상적인 한국인이라면 정신병자들이 아니라면 이건 당연히 욕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걸 지지하는 사람들은 정상인이 아니고 보통 일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세계사적 유례가 없는 사건이에요. 제국주의 시대에 아시아고 아프리카고 어디고 굉장히 많은 식민지들이 있었잖아요. 어떤 식민지에서 이렇게 한답니까? 근데 여기에 미국이란 놈들이 자꾸 한국과 일본을 줄 세우고 일본 밑에 한국을 두려고 해. 그런데 지금 경제적 위상이나 세계적 위상이 한국이 일본과 거의 똑같아졌다. 어떤 경우는 더 앞서기 시작했다. 이 흐름 속에 있는데 갑자기 미국이 윤석열을 살살 꼬셨다 이런 차원보다는 윤석열이 자발적으로 미국 밑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국을 적으로 만드는 상황.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 이후에 12개월 동안 1년 동안 그러니까 무역 적자가 계속 생겼고 최근에는 중국과의 무역 적자가 지금 6, 7개월 연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생각해 보면 윤석열이 지금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일본은 꿈쩍도 안 했다. 다시 말씀드려요. 아까 말씀드린 그 맥락에서. 일본은 꿈쩍도 안 했다가 아니에요. 욕을 안 했다가 맞습니다. 저번에 박진희 왜 일본 외무상하고 같이 협상했다고 하는 그거 있잖아요. 한국에서 거짓말했어요. 일본에 무슨 뭘 요구했다 그랬는데 알고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고요. 일본한테 요구 자체를 안 했다고 보는 게 정상적인 분석입니다, 이게. 일본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빨리 해드려야 해. 이게 윤석열 정권의 기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영국에서 조문외교 패싱했을 때 그때 기시다와 잠깐 사진 찍고 만난 뒤에 일본 언론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에서 선물을 들고 와야 된다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이거가 아니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강제동원 일본은 그렇죠. 지금 주장하는 게 야, 강제동원 무슨 없었어. 배상 문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다 끝났어. 만물이 됐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해법, 대한민국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해법 한국이 마련해 와라. 이렇게 주장을 했던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지금 다 마련을 했죠. 그런 식으로 정말로 말 잘 듣는 강아지처럼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왜지? 왜일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얻은 이익이 지금까지 무엇이었을까?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얻을 이익이 무엇일까? 떠오르는 게 전혀 한 개도 없습니다, 지금. 야, 나 살다가 이런 경우 처음 봐요. 옛날에 이명박 때 직원 조기만으로 나라가 난리가 났었어. 이명박이 일본 갔는데 독도 문제에 대해서 지금은 곤란하니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 말이 알려지면서 맞아.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 그보다 한 100배는 더 엄중한 상황이에요. 야, 진짜 대단한. 그리고 국익 이야기하는데 국익이라는 게 도대체 우리한테 돌아오는 국익이 뭐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중국의 수출이 더 늘어나기는 힘들어요, 현실적으로. 중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민족 감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국익이라는 게 뭐냐? 난 지금 모르겠어요. 저 방금 하나 생각났습니다. 뭔데요? 윤석열 탄핵. 이 국익으로 돌아오겠다. 윤석열 탄핵은 오늘 거기 이제 강제징용 피해자 할머니께서 오늘 그 시국선언 현장 국회 앞에서 있을 때 그 말씀을 하셨고요. 근데 지금 강제징용 재판 판결이 4건 15명 지금까지 진행되는 것이 계류 중인 것이 66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1,100여 명 정도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가에서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서 공식으로 인정한 강제징용 피해자, 동원 피해자가요. 21만 8천 명입니다. 그럼 이걸 다 대한민국에서 재단에서 이걸 다 배상하겠다는 것이냐? 지금 윤석열 정권은 그러겠다는 겁니다. 네. 근데 법적으로도 근거가 없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받지 않는다 한다면. 네. 그게 일본은 우린 사과라는 걸 할 생각이 없지만 그쵸. 김대중 어부지 다마를 계승한다로 끝내겠다 정도잖아요. 사과라고 하는 그 두 글자에도 일본은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을 하잖아요. 한국은 왜 그래? 이거는 윤석열이 진짜 나라 팔아먹은 밖에 달리 분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어제도 우리 방송의 그 썸네일이었죠. 개묘 국치일. 개묘 오적이 지금 시민사회에서 어제 지금 밤에 막 긴급하게 뭐 몇만 명 모인 것 같더라고요. 이거 네. 잘못 건드린 거예요, 윤석열. 이게 있잖아, 정권과 정권이 부딪히는 사안이 아니면 국민들 8, 90%가 윤석열을 지지할 수 없는 그런 아젠다고요. 정권과, 그러니까 진영과 진영이 붙더라도 최소 60% 이상의 어떤 그 반대가 생기는 그런 사안입니다. 개묘 오적. 제가 항상 반성하는 바로 저기 을사오적이 저 맨 위 오른쪽에 있잖아요. 우리 조상 안동건 씨, 이완용, 이근택, 이지용, 박재순, 권중현. 지금 새로 생긴 사람들은 윤석열, 박진, 김성한, 김태효, 서민정, 외교부 아태국장. 이거 역사에 남아요. 나중에 시간 지나 보십시오. 역사와 철학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에 돌아오는 국익도 없는 걸 갖고 대국민 사기를 치고 있는데, 저는 윤석열의 대선 자금하고요, 일관되게 주장합니다. 일본 윤석열 대선 자금하고 임기를 끝까지 미국이 지켜줄 거야라고 하는 그 꼬리 살랑살랑 흔드는 것밖에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쵸.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결정이고, 지금 만약에 을사오적이 우리 눈앞에 나타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들 돌멩이라도 들고 그 사람들 뭐 머리통이라도 꿰고 싶지 않겠습니까? 지금 개묘 오적에 대한 그 감정이 그렇습니다. 그 박진에 대해서 우리가 해임 건의안 했을 때 윤석열이 거부했잖아요. 이것도 모두 다 이어지는 행위이고, 박진에 대한 탄핵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개묘 오적이 더 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밀정 영화인가요? 이정재가 마지막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왜 그랬냐? 너 왜 나라를 팔아먹었냐? 이렇게 될지 몰랐으니까. 그랬지. 그때 시절에는 그래도 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일본한테 그만큼 뒤져져 있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이런 대한민국을 갖다가 왜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느냐. 그래서 저는 그때 뭐 을사오적 이것도 정말로 우리나라에서는 진짜로 비판받아 마땅한 사람들인데, 지금 이 개묘 오적이 저는 더 심한 나쁜 놈이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진짜로요. 이게 단순하게 그 문제를 풀어야만 일본과 관계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굳이 일본과 친하게 지내지 않아도 우리는 불편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럼요. 오히려 소부장, 그럼요. 우리의 그 소부장 독립만 시키는 이런 그쵸. 분위기였다고. 필요 없었습니다. 일본한테 지금 막 이거 하나 내주면 원래 그런 거예요. 대문 열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당으로 들어오고 마루 위에 올라오고 안방 쳐들어오고 화장실까지 들어가고 아예 거기 퍼질러 눕는 거예요. 그 역사의 기본이 전혀 안 돼 있는 놈들이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그냥 간단히 말해 미국한테 잘 보이고 싶었던 측면이 있고 일본한테 잘 보이고 싶었던 측면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근데 국력 자체가 이만큼 우리가 끌어올려 와져 있는데 왜 그렇게 비굴하게 하느냐. 그럼 그 정도 국력을 그 전부터 우리나라와 대한민국 국민들이 함께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비굴하게 하느냐. 저는 이게 아무리 계산해도 개인적인 뭔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건 아닌가? 개인적인 무언가 때문에, 한마디로 자기 개인적인 무언가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의 이 국력 자체를 본인이 이걸 팔아먹은 거라고 저는 그렇게 합니다. 양금덕 할머니 오늘 할머니 말씀 듣고 너무 눈물 났어요. 1997년부터 강제동원 나는 피해를 당했다. 그런데 임금 한 푼 못 받고 그 청춘을 바친 거 아니에요. 그 한국에서 한국과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끝없이 투쟁하신 분이잖아요. 저번에 이재명 대표가 맞아요. 광주 내려갔을 때 만났던 그 할머니. 오늘 말씀하시는 거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중학교 보내준다고 했어. 그래서 갔고, 고등학교 보내준다고 갔다. 그리고 일하면 돈도 준다고 했어. 근데 그러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같이 갔던 친구들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그걸 목격하면서 계셨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굶어 죽어도 그 돈 안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이 낸 돈으로 배상금을 받으면 제3자 변제라는 것도 그렇죠. 진짜 그 김현장이 했던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은 놀라운 걸 보고 계십니다.
한덕수가 김현장 출신이고요. 네. 한동훈 마누라가 김현장이 있습니다. 마누라. 예. 네. 그 김현장이 했던 그 안이 그대로 지금 실현되고 있는 그 김현장은 미쓰비시 등 일본 전범 기업에 그 관련한 강제동원 관련한 변호를 무려 10건 가까이 맡고 있는 그런 법률사무소라고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김현장도 매국노지만 그 김현장의 그 뜻 그대로 윤석열이 실행해버린 바로 그 사건. 저 어제 양금도 할머니가 윤석열이 일본 사람이요, 한국 사람이요, 한국을 위해서 일하요, 일본을 위해서 일하요 이랬는데 정말 그 잘못했네. 질문에 답이 있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은 이대로 하면 일본 사람이고 일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한국 대통령의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인 거죠. 제가 그 할머니 말투를 아까 따라했어야 했는데 그걸 못했네요. 할머니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어 오늘.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냐 일본 대통령이냐. 그런데 제가 그 말투를 지금 못 따라합니다. 죄송합니다. 전달력이 약해서. 네. 목소리 좀 키워달라고요. 목소리 키우라고요? 나직히 네. 말해서 일단 분노하시라고. 그거 아니요. 어. 오늘 목이 메었어요. 할머니 목소리에 제가 혼자서 막 거기서 그랬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이제 예를 들면 대통령 가만히 있는데 밑에 있는 친일파들이 서두른 게 아니고요. 윤석열이 직접 지시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죠. 네. 일본 기업 배상 참여에 얽매이지 마라. 빨리빨리 진행해라. 그냥 찐 친일파 일본 놈임을 윤석열 스스로 입증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윤석열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먼저 담대하게 발표하는 것을 검토해봐라. 그럼 뭐야? 이게 딜레이 시키지 말고 일본이 답이 있든 없든 우리가 담대하게 발표하라는 거예요. 제가 했던 말이 맞잖아요. 결론은 정해져 있었어. 일본한테 강하게 요구할 생각도 없었어. 요식행위로 뭔가 만나긴 했죠. 일본은 단 1%도 바뀌지 않았어요. 윤석열이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에 얽매이지 말라고 지시하고 담대하게 발표하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윤석열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이다. 근데 다만 이 생각을 누군가 지시하는 자가 있다. 이러면 당연히 이렇게 이루어지죠. 윤석열의 그 어떤 지금 책임은 90%라고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에서 해임 거의는 냈지만 해임 당하지 않고 있는 박진 전 탄핵해야 된다고 봐요. 이 사건은 그냥 그걸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야. 며칠 부글부글 끌다가 한 번 더 해임 건의안 낼 것도 없어요. 바로 일단 박진 탄핵을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저도 공감하고요. 아까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면 채팅방에서 많은 분들이 독도 내주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많이 하셨는데 정말 합리적인 우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행위를 보면 아니 한반도 전체를 내줄 판인데 지금 독도는 일본에서는 군사 기지로 되게 좋은 위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까지도 좀 위험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것도 야 우리가 먼저 담대하게 발표해라 이러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미치겠다. 네. 북한한테 담대한 구상이라는 걸 했다고 욕 바가지로 쳐먹었죠. 윤석열 인간 자체가 싫다고. 담대한 구상이래, 담대한 구상. 그러니까 모자라면 때려주고 싶고요. 진짜로 머릿속이 사악해서 그러는 거라면 바로 끌어내리고 싶다고. 국민의힘도 오늘 논평 웃기지도 않았어요. 뭐라고 했냐면 고령의 피해자들에 대한 무한 책임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치열한 고민, 절실함이 있었다. 무슨 치열한 고민과 무슨 절실함이 보이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게 이제 조삼모사 하는 거죠. 우리가 그냥 한 게 아니야. 피해자분들을 지금 돌아가시고 있는데 빨리 배상을 해드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사과는 절대로 못 받습니다. 와, 피해자들은 돈이 아니고 사과를 먼저 받고 싶다고 하는 것인데 절대 못 받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내가 뭐 웬만하면 내 사회적 이치도 있고 동네에 우리 새끼 그 친구들 부모님도 있고 그래서 욕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진짜 대단한 새끼 하나 나온 거예요. 뭐 이런 놈이 다 있냐? 더 웃긴 거, 결국 윤석열이 해줄 걸 알고 있었고요, 일본은.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박진이 뭐 외국 나갔다 오고 막 그러면서 하는 신용은 했지만 열심히 노력했지만 일본은 일도 안 변했다는 건 일본은 생각이 바뀔 생각이 없었고요. 윤석열이 해줄 거야라고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건 사과인데 이들이 더 웃긴 것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국 일본 그 경제인 단체, 일본의 경제인 단체가 그 일본에 유학 가는 청년들한테 청년 기금을 준대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본에 유학 가면은 그 청년이 정신 상태가 한국인일까, 일본인일까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글로벌 스탠다드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굳이 일본으로 유학을 그것도 피해 배상 대신 배상금 대신 청년한테 유학하는 청년들한테 이거 돈을 주겠다? 그런 결론을 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저는 윤석열 탄핵에 꼭지가 땄다고 생각해요. 음. 그러니까 무능은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치고 뭐 사실 검찰권 사유화하는 것도 다 탄핵 사유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요. 요건 맨 꼭대기 있는 거라고 봐요. 음. 아주 대단한 새끼 하나 나왔어요 진짜. 근데 요걸 참을 수가 없네. 그러니까 오늘 많이 안 참으시네요. 그 여기에 같이 우리가 욕해야 될 대상이 네. 있습니다. 그 언론들, 아무 비판도 하지 않는 언론들. 서울신문, 강제동원 해법, 한일 정상화 급물살. 맞습니까 이게? 내가 다 봤어 그거. 정상화 내가 어저께 급물살. 우리나라에 있는 웬만한 신문사들 다 헤드라인 네. 봤거든요. 인터넷 들어가서. 제정신 아니죠, 다들. 와 한경호 정도 빼고는요 다 이런 식이에요. 조선일보는 특히 사설에서 민주당식이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원조 친일 굴종 외교를 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고, 아유. 중앙일보도 한일 돌파구, 바이든 동맹 획기적 세장, 이런 언론들까지 싹 같이 처분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마하나 임님, 하이시님, 지혜라님, 황금짱돌님, 단디 똑띠에라님, 썬플라워님, 에린님까지 마음이 애리네요. 아휴, 네이버 댓글 난리입니다. 받기 싫으면 관두라는 둥, 정치적 선동에 넘어갔다는 둥, 개딸들의 할머니들이라는 둥, 할머니까지 욕해요. 진짜. 윤석열의 가장 큰 단점은 지지자들이 정신병자라는 거예요.